자, 교재 94쪽에 보면 지금 질문했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먼저 해줄게요. 어제 숙제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답지 늦게 보내서 미안해요. 오늘 채점 하셔가지고 내일 숙제 제출할 때 같이 내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그 541번 문제 해볼게요. 541번. 세 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4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은 다 더해서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4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이게 4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여기 이 식의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하면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연희야 94페이지에 94페이지에 54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A랑 B랑 C가 몇인지는 모르는데 다 더한 게 12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5개의 별량 얘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했거든. 그럼 이 평균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 3 더하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8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A, B, C를 모르지만 여기 몰래 여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이 식의 양변에다 2를 곱해 볼게요. 여기다가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24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 빨간 네모가 몇이야? 이게 24야. 24. ABC가 뭔지는 몰라도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분자가 3 더하기 24 더하기 8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그럼 이렇게 더하면 32고 이렇게 하면 35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5분의 35니까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아니면 ABC가 평균이 4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4, 4, 4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돼요. 그럼 여기 4라고 하면 얘는 8, 8, 8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게 더 좋기는 한데 그렇게 못하겠으면 평균이 4라는 건 다 4점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ABC가 다 4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44번 해볼게요. 544번. 얘도 비슷해요. 문제가. 544번 보면 5개의 수 A, B, C, D, E의 평균이 9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얘 어떻게 한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9, 2.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나누기 5 한 게 9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도 되고 각각이 다 9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변에다 5를 곱하면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45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A-1, B 플러스 8, C 플러스 5, D-3, C, D 플러스 6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 5개를 다 더하는 거야, 이것도. 그치? 자, A-1 더하기 B 플러스 8 더하기 C 더하기 5 더하기 D-3 더하기 C 플러스 6 나누기 5.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A, B, C, D 미안해, 이거 잘못 썼다. 2. 그죠? 자, 요거 다 더한 게 몇이라고요, 요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45예요, 45. 그죠? 자, 그러면 5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5고, 자, 더하기, 이제 요 숫자들만 더하면 되죠. 얘네들만 더해주면, 이렇게 더하면 7이고, 이렇게 더하면 12고, 이렇게 더하면 9고, 이렇게 하면 15죠. 이렇게. 그치?
A, B, C, D가 각각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다 더한 게 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분의 2이 더하면 60 이렇게 되니까 답은 1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알려준 거 갖다가 식을 세우면 A, B, C, D, E를 각각은 몰라도 합친 게 몇인지 알게 되고요. 그 합친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A, B, C, D, E가 다 9라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풀어도 돼요. 얘가 9라고 하면 요건 8이겠지. 요건 9라고 하면 17, 9라고 하면 14, 9라고 하면 6, 9라고 하면 15 이렇게 되죠. 그럼 8, 17, 14, 6, 15의 평균을 구하면 똑같이 1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자 오늘 질문에 요거 마지막 문제예요. 요거 한쪽 넘어가 볼게요. 한쪽 넘어가서 95쪽입니다. 95쪽. 자, 95쪽에 548번. 548번 해볼게요. 548번. 다음 표는 경진이네 반 학생들이 두 연극 A, B를 모두 관람한 후 적어낸 평점을 나타낸 것이다. A 연극의 평점의 최빈값. 자, A 연극 여기, 그렇죠? 그래서 자, 보면 1점 준 친구들이 4명, 2점 준 친구들이 6명, 그치? 3점 친구가 X명, 4점이 8명, 10명 이렇게 됐네. 자, 근데 그 얘네 반 학생들은 학생 수는 똑같겠죠. 그런데 지금 저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거부터 해봅시다. X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자, 이거 다 더한 거랑 이거 다 더하면 이게 경진이네 반 학생 애들이지. 요 밑에 거 다 더해도 뭐야? 경진이네 반 학생이지. 이거 둘이 같아야 돼요. 그죠? 지금 똑같은 애들이 본 거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더해보면 요거 10이고, 이렇게 하면 20이고, 이렇게 하면 30이고, 이렇게 하면 40이지. 40명이에요, 전체가. 그럼 위에도 다 더하면 40명 나와야 되거든. 40명. 이렇게 더하면 10명. 이렇게 더하면 18명. 이렇게 하면 28명이잖아. 그쵸? 28명. 그러니까 X는 몇 명이야, X는? 40에서 28명 빼는 거죠. 12명입니다, 12명. 괜찮아요? 괜찮지? 그러니까 위에 거 다 더한 거랑 밑에 다 더한 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x는 10입니다. 12. 자, 그러면 1점 준 애들이 4명, 2점 준 애들이 6명, 3점 준 애들이 12명, 4점 준 친구가 8명, 5점 준 친구가 10명이야. 저 그럼 뭐가 제일 많아? 이거 지금 12명이 제일 많은 거잖아. 그래서 몇 점이야? 3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3이 되는 겁니다. A는. 그래서 자, 여기서 그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가 12라고 해서 12가 최빈값이 아니라 이 12명이 선택한 요 3점이 최빈값인 거예요. 최빈값.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B연극의 평점의 최빈값은 여기서 제일 얘는 1점 2명, 2점 8명, 3점 10명, 4점 12명, 5점 8명이죠. 그럼 12명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이건 4점입니다. B는 4. 이렇게. 그래가지고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답은 4번이 됩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 x는 어떻게 구한다? A 연극을 본 친구도 경진이네 반 전체, B 연극을 본 친구도 경진이네 반 전체니까 그 위에 줄 다 더한 거랑 아래 줄 다 더한 게 같아야 돼요. 그럼 x가 구해지고 x가 구해지면 여기서 최빈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겠죠? 더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숙제 제출한 친구들은 질문이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내일 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그 추가로 더 질문한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 펴볼게요. 교재. 154페이지에 보면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있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시작해 볼게요. 네, 154페이지 펴주시고 필기도구 준비해 주세요. 14페이지 분산과 표준 편차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대표값으로 중앙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대표값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있는데 154쪽에 보면 처음에 삼포도라는 용어가 새로 나옵니다. 자, 삼포도의 뜻은 뭐냐면 삼포도의 정의는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삼포도의 뜻이에요. 삼포도의 뜻이고 그리고 삼포도로 사용하는 게 뭐다? 분산과 표준편차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분산과 표준편차인데 그 분산과 표준편차는 삼포도에 속하는 거고요. 삼포도는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이다. 삼포도가 작으면 삼포도가 어떤 숫자로 나타낼 텐데 그게 작으면 별량들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고 삼포도가 크면 별량들이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밑으로 내려가서 같이 내용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포도가 뭐냐? 여기 옆에 그림 보면 자, 순마와 이루미가 다음과 같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일평균 기온이 18도라서 여름 옷만 챙겨야지. 자, 이렇게 한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일교차가 큰지 작은지 확인해 봐야지 않을까? 자, 한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평균 기온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평균이지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지?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춥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평균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끝이 극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행 갈 곳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뭐 여름 옷만 챙겨가도 괜찮았겠죠. 별 문제가 없지만 사막은 일교차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20도에서 30도가 나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여름 옷만 챙겨가면 낮에는 엄청 덥고 그죠? 밤에는 너무 춥겠죠. 고생스럽게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이용할 때 평균을 주로 쓰는데 평균과 같이 대표값뿐만 아니라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도 중요해요. 자료가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흩어져 있냐면 대표값을 기준으로 얼만큼 흐트러져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삼포도라고 하고 그 삼포도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값만 가지고는 자료의 특징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대표값과 삼포도 두 가지를 표현을 해야 우리가 그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중학교 성적표를 받아본 친구도 있고 안 받아본 친구도 있을 텐데 받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자기 점수 옆에 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 전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성적인지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내가 정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 삼포도 대표값과 삼포도를 둘 다 사용을 합니다. 자, 155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삼포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삼포도 한자겠죠, 한자. 그죠? 자, 삼포도를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산자는 흩어질 산자, 그 퍼지다 포자, 그 다음에 정도 도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포도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그러면 뭘 기준으로 흩어져 있냐 이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흩어져 있다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표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평균을 주로 쓰기 때문에 자,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냐 그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 그게 삼포도입니다. 그 자료의 삼포도는 보통 하나의 숫자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볼게요. 자, 학생들의 점수가 모두 80점으로 똑같아요. 자, 다 평균이 전부 다 80점인데 그러면 삼포도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 학생들의 점수가 전부 다 80점이야. 그러면 흩어져 있는 게 아니죠. 다 80점이니까 그러면 삼포도가 0인데 이럴 가능성은 매우 적죠. 친구들 시험 봤는데 전부 다 80점 맞아.
그런 경우는 없지. 보통 이렇게 높거나 낮거나 이런 아이들이 친구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다양하게 뭐 이렇게 섞여 있겠죠. 이렇게 섞여 있을 건데 그러면 대표값 주위에 모여 있을수록 산포도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포도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산포도가 작다는 건 대표값 주변으로 모여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대표값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료들이 대표값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산포도는 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포도가 크다는 건 대표값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대표값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산포도는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예제를 봅시다. 두 명의 양궁 선수 순마와 이루미가 있다고 하자. 이 두 선수가 활을 각각 10번씩 쐈어요. 10번씩 쏴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을 냈더니 순마는 8점, 이루미도 8점. 그럼 평균만 보면 아, 둘이 실력이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자세히 안을 들여다봅시다. 두 선수의 평균은 둘 다 8점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순마의 평균은 순마의 점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요. 그죠? 지금 8점인데 8, 8, 8, 9, 8, 8, 8 굉장히 8에 가깝죠. 그렇죠? 이렇게 가까운데 반해서 이루미는 많이 흩어져 있죠. 5점 맞았다가 9점 맞았다, 6점 맞았다가 그죠? 10점 맞았다 이렇게. 이제 실제 8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지? 굉장히 어떻게 돼?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순마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이루미는 자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죠, 이렇게. 그지? 그런데 평균을 구해 보니까 둘 다 8점이야. 8점 이렇게. 둘 다 초록색으로 본 거예요. 자, 순마는 빨간색 그래프고 이루미는 파란색 그래프인데 둘 다 초록색 그래프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순마는 초록색 그래프랑 비슷하죠. 약간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데 이루미는 들쭉날쭉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순마의 점수를 우리가 더 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마의 점수가 이루미보다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 고르다는 거 이렇게 해서 표시하세요. 고르다는 게 뭐냐면 대표값에 가깝다 이렇게 대표값을 주변으로 모여 있다 이렇게 대표값 주변에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르게가 이렇게 막 멀리 퍼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대표값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걸 이 통계에서는 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산포도를 직접 구해보면 순마의 점수의 산포도가 이루미의 점수의 산포도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법은 뒤에서 배울 거고요. 자, 평균은 똑같아서 분포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순마의 점수가 훨씬 고르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고르다는 게 더 모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산포도를 이제 수로 하나 나타낼 건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나타내는 계산법이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154쪽입니다. 154쪽에 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워볼 건데 자 또 분산을 배우기 전에 분산을 먼저 배울 건데요. 분산 전에 편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편차. 자, 편차가 뭐냐면 어떤 자료의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자,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자, 요거 별표 쳐놓고 자,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순서주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편차는 뭐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 저 별량이라는 거 뭐라 그랬죠? 자료 하나하나라 그랬지. 자료에서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평균이 별량보다, 그러니까 평균이 큰 별량은 편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별량이 더 커, 얘가 크고 얘가 작아. 그러면 빼면 편차는 양수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별량이 작고 평균이 더 커, 숫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편차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량 앞쪽 게 크면 양수가 나올 거고 뒤쪽에 있는 평균이 더 크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편차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편차를 다 더하면 항상 0이다. 여기다가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뭐 편차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편차들을 다 모아서 더하면 항상 몇이다? 0이다. 그 얘기입니다. 0이다. 자, 뒤로 가서 편차에 대해서 먼저 더 해볼게요. 자, 15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56쪽으로 와주세요. 자,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워볼 건데, 그렇죠? 삼포돌은 하나의 숫자로 표시된다고 했죠? 대표값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정도를 어떻게 수로 나타내느냐? 그래서 그 계산법을 배우기 위해서 삼포도를 계산을 하려면 먼저 별량과 평균의 차이를 조사해야 됩니다. 차이를.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수마 이루미의 이렇게 양궁. 잠깐 미안해요. 아이고야, 완전 튕겨버렸네. 어허. 미안해요. 약간 지금 이게 갑자기 튕겨가지고 선생님이 튕겼네. 미안해요. 지금 다들 잘 들리고 있죠? 미안해요. 다시 강의 들어볼게. 편차의 가장 중요한 성질, 편차. 자, 다 더해서 0이 나오다 보니 하 중에서 7페이지로 이렇게 해보자. 이걸 계산할 그렇죠? 간단히 얘기고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먼저 그 다음에 항상 앞쪽 게 크면 양수가 나올 거고 뒤쪽에 있는 평균이 더 크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편차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편차를 다 더하면 항상 0이다. 여기다가 별표 3개 해놓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뭐 편차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편차들을 다 모아서 더하면 항상 몇이다? 0이다. 그 얘기입니다. 0이다. 자, 뒤로 가서 편차에 대해서 먼저 더 해볼게요. 자, 15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56쪽으로 와주세요. 자,
자,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워볼 건데, 그렇죠? 삼포돌은 하나의 숫자로 표시된다고 했죠? 대표값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정도를 어떻게 수로 나타내느냐? 그래서 그 계산법을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 편차라는 개념이 필요했습니다. 편차는 뭐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도, 다시 말해 각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산포도인데, 산포도를 계산을 하려면 먼저 별량과 평균의 차이를 조사해야 됩니다. 차이를.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을 우리가 별량의 편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차.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순서를 주의해 주세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입니다. 별량에서 평균 뺀 거.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수마와 이루미의 이렇게 양궁 점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둘 다 평균 8점이었죠. 자, 그래서 순마랑 이루미의 편차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편차를. 네, 네. 그 순마의 평균 8점이었죠. 8점. 자, 8점에서 그럼 8에서 8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0. 8에서 8 빼면 0, 8에서 8 빼면 0, 9에서 8을 빼겠죠? 그러면 1. 그 다음 7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편차를 다 써봤고요. 자, 편차를 여기다가 쭉 다 써본 거고 요거는 순마커. 자, 이루미 것도 어떻게 돼? 이루미도 평균은 8점이었거든요. 자, 8점. 그럼 다 이게 위에서 8을 빼는 겁니다. 다 8을. 이게 별량, 이게 평균. 그죠? 별량에서 평균 빼고. 그죠? 이렇게. 다 빼봤더니 어떻게 돼? 이렇게. 5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3, 9에서 8 빼니까 1, 6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겠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편차를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들을 다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중요한 특징 뭐라고? 이거 다 더하면 몇? 이거 다 더해 보세요. 다 더하면 다 더하면 자, 얘네들도 다 더하면 0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0이 나옵니다. 자, 봐봐.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 이렇게 더하면 3인데 이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얘도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 이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편차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평균이 8이었는데 그렇죠? 얘는 지금 평균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고 평균이 8인데 별량이 더 크니까 얘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편차가 0이란 얘기는 별량하고 평균하고 똑같았다는 얘기죠. 뺐는데 0 나왔다는 얘기는 둘이 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같다는 얘기고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수가 되고요. 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 자,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치? 절대값이라고 하면 부호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크다는 거니까 더 멀리 있다는 얘기겠죠. 평균으로부터. 그 다음에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차의 성질들이 됩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예제 6번 볼게요. 예제 6번에 보면 자 5개의 별량 3, 4, 5, 6, 7의 편차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평균을 먼저 알아야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3 더하기 잘 안 보이네 여기. 볼게요. 자,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평균이 5가 나와요. 평균이.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요 별량에서 5를 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요 4에서 5를 빼. 마이너스 1 나오겠죠? 5에서 5를 빼. 0 나오겠죠? 그지? 자, 봐봐. 편차가 0이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얘가 평균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치? 이 5랑 평균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6에서 5를 빼면 1, 7에서 5를 빼면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편차는 뭐다? 얘네들이 편차입니다. 이렇게 각각을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이렇게 없어지니까 0인 거 맞죠? 그치? 이렇게. 자,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편차의 가장 중요한 성질, 편차를 다 더하면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이다. 그렇죠? 앞에서도 다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죠? 확인을 해봤는데, 요거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몇 번 실제로 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문자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자료의 평균이 80점이라고 해보자. 그 자료의 모든 별량을 80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치? 그때 얘기했지. 평균이 80이란 얘기는 각각이 다 80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쵸? 그래서 모든 별량이 80이면 평균이 80을 기준으로 편차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평균의 의미로부터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식을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좀 복잡하네요. 그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예제 7번입니다. 그 157쪽의 중간에 있는 예제 7번. 다음 표는 어느 학교 어느 반 학생 6명의 수학 성적의 편차를 쓴 겁니다. 편차. 자, 6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72점이었고요. C의 점수를 물어봤습니다. C의 점수. C의 점수를 물어봤는데 C의 편차는 안 알려줬네요. 자, 편차의 성질 요거 다 더하면 몇이다? 다 합하면 0이다 해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 6 더하기 8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0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플러스 8 마이너스 8 없어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면 1이죠. 자, 1 더하기 x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죠. 자, 편차는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지, 그치? 자,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 편차는 어떻게 계산했겠어?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편차가 마이너스 1인데 별량을 몰라요. C의 별량을 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평균이 72점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72 이렇게 되겠죠. 자, 네모에서 72를 뺐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그럼 네모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72 이렇게 되니까 네모는 71이다. 그래서 C의 점수는 몇 점? 71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공식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x를 찾을 때 어떻게 했다? x는 편차의 합은 0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푼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편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 편차를 가지고 분산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분산을. 자, 이제 분산이랑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57페이지로 54페이지로 가볼게요. 54페이지 맨 처음 부분에 가면
자, 우리가 이제 삼포도가 뭔지, 편차가 뭔지를 배웠는데, 자, 드디어 이제 분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분산은 뭐냐? 분산은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우리가 위에서 편차 배웠죠? 그러니까 그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평균 낸 겁니다.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그들을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눈 거란 얘기죠. 자, 이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 그 다음에 그 개수로,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 이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산. 자, 뒤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분산은 어떻게 된다?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냐면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겁니다. 분산에다가. 네, 아직 루트를 안 배워서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나중에 3학년 거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는 분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분산까지만. 별량의 제곱에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157페이지로 가볼게요. 157페이지. 157페이지로 가면, 자, 분산은 뭐냐? 분산은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도대체 편차를 왜 제곱하냐? 이걸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삼포도는 편차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편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수학에서 0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뭔가 연산을 하기가 좀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되고 0에다 어떤 수를 나눠도 0이 되잖아. 그쵸? 그럼 0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곱하기나 나누기로 뭔가 새로운 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편차의 합이 0이 나와서 쓸모가 없어진 거야, 이게. 그죠? 아, 쓸모가 없네? 그죠? 그래서 편차의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다 0 나올 건데 뭐, 그지? 그 의미가 없어져. 저게 결과가 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편차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이게 0이 안 되게 하고 싶은 거야. 0이 안 되게 다 더했을 때.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다 제곱하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편차를 다 제곱하면 모든 부호가 양수로 플러스로 바뀌죠. 0 또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 대신에 편차의 제곱의 합을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편차의 합은 0이니까 이걸 제곱해서 더하면 0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해서 더하자. 그리고 그걸 평균을 내자. 그거를 삼포도로 사용하기로 그냥 정한 겁니다. 네, 이유는 별로 없어요. 네, 편차를 쓰고 싶었는데 이게 다 더해서 0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안 되겠다. 그럼 제곱하자.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평균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그렇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려면 계산 과정이 어떻게 돼요? 분산을 구하려면 첫 번째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자, 평균을 구하시고 두 번째 그 평균을 이용해서 각각의 편차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편차를 구하셔야 되고 세 번째 그 편차를 제곱해 주셔야 되고 네 번 제곱해서 합을 구하셔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그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수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돼서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연산이 하나 삐끗해서 틀렸다고 하면 정말 눈물 납니다. 네, 계속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할 때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고 식을 다 세워 놓고
계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알겠죠? 그래야 혹시 실수하더라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실수도 확실히 줍니다. 식을 전체를 다 쓰고 하면. 자,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산을 계산하려면 처음에 평균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평균을 가지고 편차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하셔야 되고 그걸 별량의 개수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과정들 자,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표를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순마 이루미의 아까 그 양궁 10회 그 활을 쏴서 점수의 평균이 8점이었죠. 그거 갖다가 아까 편차까지 다 구해봤어요 우리가. 자, 편차 다 구했어. 자, 그러면 순마의 분산을 구하려면 이 편차를 다 제곱합니다. 다 제곱하면 이게 음수였던 게 양수가 되죠. 다 제곱해서 얘들을 싹 더해. 그랬더니 2죠. 그 2를 전체 개수 10개였죠. 10으로 나눠. 그러면 0.2. 이게 바로 순마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분산. 순마의 분산은 0.2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루미는 아까 편차가 좀 많이 그쵸? 많이 다르게 나왔었죠, 그죠? 다르게 나왔는데, 얘 분산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각각을 다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되고, 1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 해서 이렇게 다 각각 제곱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다 양수나 0이 돼서 그쵸? 앞에도 0이 안 나오죠? 다 더했더니 26이 나왔어. 그럼 그 26을 10개로 나누니까 2.6이죠. 분산이. 자, 보세요. 자, 그 순마는 분산이 0.2가 나오고요. 이루미는 뭐가 나왔어? 2.6이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순마가 더 이렇게 평균에 가까웠잖아요. 그죠? 더 이렇게 고르다 그랬죠. 그쵸? 자료가 골았는데 그쵸?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분산은 작지. 그래서 분산이 작죠. 자, 이루미는 2.6인데 쟤는 0.2니까 순마는 그러니까 이루미보다 분산이 작다는 건 순마가 더 대표값에 모여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 순마한테 그 8점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루미는 분산이 2.6이니까 얘는 평균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료가 고를수록 분산은 작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순마의 점수의 분산이 이루미의 점수의 분산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순마의 점수가 더 고르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르다는 게 뭐라고? 대표값을 중심으로 모여 있구나. 모여 있다는 게 뭐라고? 대표값이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평균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예제 8번. 다음 5명의 학생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다. 5명의 몸무게 분산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을. 그러면 분산 구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평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평균. 자, 평균 어떻게 구하죠? 이 점수들을 다 더해서 5로 나눕니다. 그쵸? 5로. 자, 나눠주면 그 밑에 있네 다. 그죠? 이게 50점 이렇게 나옵니다. 50kg 이렇게. 자, 그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우리 친구들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천천히. 자, 평균 50점 나왔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뭐 구한다? 두 번째 평균 구했으니까 이거 갖다 편차 구할 수 있겠죠. 그쵸? 편차를 계산합니다. 편차를. 자, 그러면 여기 별량에서 평균을 빼. 그러면 이 편차 위에다 쓸게요. 여기 0이고 자, 여기에서 요거 빼. 그러면 2가 되고 그쵸? 48에서 50을 빼. 그럼 마이너스 2고 47에서 50을 빼. 그럼 마이너스 3이고 53에서 50을 빼면 3이죠. 자,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이거 다 더하면 0 나오죠? 자, 이거 0 안 나오면 또 편차 잘못 구한 겁니다. 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편차를 제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제곱해. 그럼 0. 이거 제곱하면 4. 이거 제곱하면 4. 이거 제곱하면 9. 이거 제곱하면 9.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이걸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자,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8, 요거는 17, 이렇게 하면 26. 그죠? 그럼 그 26을 5로 나누는 거죠. 5개니까 분량이.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5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5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분산을 계산하려면 중간 과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천천히 실수 없이 하셔야 돼요. 자, 분산 구할 때 첫 번째 뭐 한다?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차를 구한다. 세 번째 편차를 제곱한다. 네 번째 편차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순서를 잘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직 루트를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는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제곱근을 배우고 나면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이 제곱근이라는 내용을 안 배워서 몇 가지는 선생님이 빼고 풀게요. 알겠죠? 빼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해줄 건데 이게 추가된다고 뭐 엄청 바뀌거나 뭐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냥 한 단계를 지금 못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그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몇 쪽으로 오냐면요. 자, 161쪽으로 와볼게요. 161쪽. 자, 161페이지로 와보세요. 161쪽에 보면 위에 쪽에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요거. 자, 여기다 별표해 놓으세요. 자,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 3포도의 의미입니다. 자,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두 자료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좋은 거라 그랬죠?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자료는 평균 주위에 모여 있는 겁니다.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료의 분포 상태가 이걸 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이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좋지 않아요. 자, 평균 주위에 모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들이. 그리고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자 위에 게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좋은 상태.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좋은 상태, 큰 게 좋지 않은 상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자, 순마 이루미가 5회에 걸쳐서 영어 단어 시험을 봤어요. 시험 점수를 조사했을 때 누구의 점수가 더 고르냐? 네, 표준 편차 말고 우리는 분산으로 할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분산을 가지고 한 단계를 더 가면 표준 편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산으로 하셔도 됩니다. 분산.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분산을 구하려면 첫 번째 평균을 구하시고요. 두 번째 편차를 구하셔야 되고 세 번째 편차를 제곱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한 거예요. 자, 평균을 구했고, 그쵸? 편차를 구해서 편차들을 각각 구해서 다 제곱해가지고 더해서 개수로 나눴죠. 그때 분산이 8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죠? 이건 보지 마시고 그래서 순마는 분산이 8이 나왔고 이루미는 다 더해서 평균 냈더니 15점이야. 평균은 똑같았네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돼? 요 점수에서 이걸 다 빼가지고 뺀 것들이 이게 편차죠. 편차를 다 제곱했습니다. 해서 개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잘 써주면 이 단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대신에 과정을 꼭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과정을 다 써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거 2가 나온 거야. 2. 자, 그러면 분산이 얘가 더 작잖아요. 그죠? 분산이 얘가 더 작으니까
이 이루미가 더 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분산을 계산해서 더 작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우리는 지금 분산을 계산해서 작은 게 더 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상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삼포도가 크고 작음을 가지고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삼포도가 작다. 삼포도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작다는 건 별량 간의 간격이 작다는 얘기고 별량이 평균에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삼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삼포도 이제 표준 편차나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별량 간의 간격이 크다는 얘기고 격차가 크다는 얘기고요. 격차가 별량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게 좋은 상태. 이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자, 표준 편차를 구해서 대소 비교로 판단해도 되지만 친구들 다음 친구들처럼 그냥 눈으로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그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애들이 평균이거든요. 자, 얘는 평균이. 얘가 평균. 얘는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평균입니다. 지금 이 뒤에서 모르겠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봐봐. A랑 B는 그쵸? 지금 평균은 다른데 이 간격들이 어때요? 간격들이 좌우로 똑같죠, 그쵸? 그럼 얘네 둘은 삼포도는 똑같은 겁니다, 그쵸? 자, 그래도 그냥 그림만 보고도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친구가 A랑 B의 평균은 평균에 모여 있고 C, D는 평균에서 떨어져 있네, 그죠? 자, A랑 B는 여기가 가운데가 평균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좀 모여 있지. 그런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멀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위에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 얘도 어떻게 돼? 평균을 구해보면 뭐 한 요쯤이 될 것 같아요. 요쯤. 그럼 얘도 이렇게 좀 양쪽으로 멀리 벌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고, 자, 그다음 B랑 A의 경우 B의 경우 A 값마다 일씩 증가한 별량들의 간격이니까 간격의 변화는 없어서 A랑 B는 삼포도가 같을 거야.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일정한 간격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삼포도의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고. 자, 그다음 C의 경우 C는 1부터 9까지의 별량을 포함하고 있지만 D는 2부터 8까지 별량이니까 누가? D의 삼포도가 C의 삼포도보다는 작을 거야. 이것도 맞죠, 그죠? 지금 덜 흩어져 있죠, 상대적으로, 그죠? 덜 흩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 D의 분포 상태를 보면 삼포도를 보면 A랑 B는 같을 거고 C가 제일 많이 흩어져 있고 그 다음 B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자, 실제 계산해봐도 되지만 눈으로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점 찍은 것도 되고 이렇게 표를 봐도 됩니다. 표를 보셔도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에도 우리가 눈으로 분포 상태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1번은 여기 이렇게 가운데 점선 찍은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자,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자, 평균은 누가 높아? 2번이 높죠. 2번이. 그렇죠? 네, 점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점선 부분이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A반은 평균이 1반은 평균이 75점, 2반은 78점. 평균은 2반이 더 높죠. 그런데 그래프 모양을 봐보세요. 그 모양을 보면 여기 얘가 더 평균을 주변으로 모여 있죠. 얘는 좀 더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러면 얘가 삼포도는 작습니다. 작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르다. 자료들이 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림 1에서는 그쵸? 두 학생의 수학 점수의 분포를 두 학생 수가 같은 두 반의 수학 점수를 나타낸 건데 2반이 평균 높죠. 78이니까. 그렇지만 평균에 가까이 모여 있는 반은 1반이니까 삼포도는 1반이 더 작을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그림 2번 볼게요. 그림 2번.
2번 그림은 그 A, B, C 세 반이 있는데 평균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세 반의 수학 점수를 나타낸 건데 평균은 다 똑같지만 자, 점수가 다 똑같지만 A반이 제일 많이 모여 있죠. 가운데 기준으로 A반이 제일 모여 있으니까 얘가 산포도가 제일 작아요. 작고 그다음 B반, 그다음 C반. 그러니까 C반이 실제로 계산하면 제일 크겠죠. C반이 제일 크고 B반이 그다음 A반 이렇게 순서대로 산포도가 비교될 거다 이렇게. 자, 이것도 계산해 보지 않고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168쪽으로 넘어와서 예제 문제, 개념 체크 문제가 네, 그 예제 문제는 내일 같이 볼게요. 자, 오늘 숙제부터 좀 적어주세요, 친구들. 오늘 숙제는 96쪽에 553번부터 558번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93쪽에 533번에서 540번까지, 그다음 97쪽부터 101쪽까지 559번에서 587번까지입니다. 네. 그 숙제 제출 안 하는 친구들 있는데 채점해서 꼭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그 답지 선생님 오늘은 빨리 올려줄게. 미안해요. 다 채점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틀렸던 문제들은 선생님이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지우는 선생님이 요거 강의 올려놓고 링크 걸어줄게요. 내일 앞쪽에 못 본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해서 올려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지민이, 원혁이.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숙제들 다 하셨나요? 네, 숙제 바로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숙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숙제 밀리지 않게 계속 미리미리 해주시고요.